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다시 비전 프로를 넘어서 반도체 기술 이슈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점점 패키징의 중요성이 증대가 되고 있죠. 선폭의 미세화만으로는 반도체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데에 한계에 부딪힌 현 상황에서 반도체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칩과 칩 사이의 조합을 통해 이 한계를 돌파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서 현재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이 바로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칩넷 구조예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반도체 다이 블록을 하나로 조립을 해서 하나의 칩셋으로 만드는 기술이 바로 칩넷 기술이죠. 이를 통해 반도체 업계는 최선단 공정을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최선단 공정이 적용된 반도체에 준하는 성능을 담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반도체 성능 경쟁이 노광, 식각 등 전공정 경쟁에서 패키징, 검사 등 후공정단으로 옮겨가면서 주목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적층 패키징이에요. 이렇게 적층 패키징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한 칩 안에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반도체 블록을 조합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하나의 칩 안에서 다양한 기능을 고성능으로 소화해내는 것이 가능한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생성형 AI와 같은 초대규모 AI 연산 성능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가 되면서 칩 간의 조합은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었죠. 특히 CPU나 GPU 등 프로세서 칩과 메모리 반도체와의 조합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엔비디아, 인텔, 그리고 AMD 등 굴지의 반도체 팹리스들이 삼성, 하이닉스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과 손을 잡고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는 장면들이 자주 연출이 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존 반도체의 연산 구조는 하나의 마더보드 안에 CPU 다이가 따로 존재하고 D램이나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를 탑재할 수 있는 슬롯이 따로 존재했습니다. 전원이 들어오고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메모리 반도체에 입력이 되면 메모리 반도체는 이를 저장하고 있다가 CPU가 연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저장된 데이터를 CPU로 전송을 해줍니다. 그러면 CPU에서 최종적으로 연산 처리를 함을 통해서 컴퓨터가 기본적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CPU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메모리에서 데이터가 넘어오는 대로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문서 작성이나 웹서핑 등 가벼운 작업의 처리는 CPU에서 굉장히 빠르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AI 연산이나 그래픽 연산 등 꽤나 복잡한 형태의 연산이 넘어오게 되면 CPU는 막대한 데이터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정체가 생기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를 폰노이만 병목이라고 부릅니다. 프로세서와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정체 현상을 바로 폰노이만 병목이라고 부르는 거죠. 폰노이만 병목이 일어나는 이유는 거대한 양의 데이터가 CPU로 한 번에 몰리기 때문입니다. 순차적으로 연산 처리를 해야 하는 CPU로는 거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소화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러한 폰노이만 병목 현상을 처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병렬 연산에 특화되어 있는 GPU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GPU에서 처리된 데이터도 최종적으로는 CPU를 통해 구현이 됩니다. 그러므로 CPU 차원에서는 CPU와 GPU 그리고 메모리 간에 이 데이터 전송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전체적인 컴퓨팅 성능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폰노이만 병목을 해결하면서도 초대규모 AI 연산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데이터가 오가는 도로 역할을 하는 버스의 용량을 키우는 것이 그 첫 번째일 거고요. 또한 데이터를 주고받는 칩 간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것이 두 번째 방법일 거예요.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칩넷 구조라든지 아니면 3D 적층 패키징 같은 것이 두 번째 해결책으로 나온 방법들이에요. CPU, GPU, 그리고 메모리를 한 칩셋 안에 조립을 하고 각 칩 블록 간의 연결을 담당하는 버스를 고용량으로 묶어서 블록 간의 데이터 전송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칩넷 방식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CPU 다이 안에 함께 패키징되는 그 캐시 메모리라고 하잖아요. 이 캐시 메모리를 CPU 다이 옆에 붙이는 방식으로 패키징이 되어 왔습니다. 이를 L3 캐시라고 하죠.
물론 내장 GPU 다이도 횡으로 부착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CPU 블록, GPU 블록, L3 캐시가 횡으로 부착이 되면 야기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칩의 면적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AI 연산이 보편화되면서 CPU의 연산 성능을 돕는 여러 가지 보조적인 칩들이 메인보드에 탑재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CPU 다이의 면적이 늘어나면 그만큼 다른 칩을 보드에 부착하는 데 한계가 생기겠죠. 그러면서 이는 디바이스 전체의 성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연속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트렌드는 이 CPU 칩셋 안에 얼마나 많은 다이 블록을 최대한 좁은 공간에 조합할 것인가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계는 여러 블록들을 횡으로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 쌓는 3D 적층 기술을 통해 헤쳐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프로세서 진영의 양대 산맥인 인텔과 AMD의 차세대 적층 패키징 그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살펴보아야 될 기업은 AMD예요. 이 적층 패키징에서 좀 발군의 실력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AMD는 이미 L3 캐시 메모리를 적층하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적층 기술력을 이미 한번 뽐낸 바가 있죠. L3 캐시라고 하는 것은 D램과는 별도로 CPU 다이 안에 포함된 메모리 블록이에요. 간단한 명령어나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 등을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CPU에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공급하는 내장 메모리입니다. D램보다 전송 속도가 더 빨라요. 캐시 메모리는 CPU의 성능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CPU 기업의 입장에서는 CPU 다이에 직접 붙는 L2 캐시나 아니면은 CPU 다이 외곽에 횡으로 부착되는 L3 캐시 메모리의 용량이 클수록 좋겠죠. 그만큼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지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칩의 크기를 줄이면서도 캐시 메모리의 용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마땅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또한 이 캐시 메모리는 굉장히 비싸요. 무작정 용량을 키운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무작정 용량을 키우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어요. 칩 가격이 매우 비싸지겠죠. 그래서 제조사들은 L3 캐시 용량에서 많은 타협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비자향의 PC CPU에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서버용 CPU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성비를 희생하고서라도 최절정의 성능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크죠. 그래서 L3 캐시 용량 확대 등 실험적인 시도들을 자주 시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실험적인 시도들은 대부분 디바이스용 CPU보다는 서버용 CPU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서버용 CPU는 디바이스용 CPU에 비해서 용량의 제약을 덜 받는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AMD가 발표한 L3 캐시 적층 기술 또한 고성능을 담보해야 되는 전문가용 CPU에서 시도가 되고 있죠. AMD가 L3 캐시를 적층해서 쌓는 이유는 무엇보다 CPU 칩셋의 크기를 줄이기 위함이에요. 이제까지는 이 L3 캐시의 용량을 확보하면서도 크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선폭 미세화를 적용해 왔어요. 최대한 적은 면적을 차지하면서도 큰 용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회로 선폭을 계속적으로 좁힘을 통해 캐시 메모리의 크기를 줄이는 이른바 스케일링을 진행해 왔던 것이죠. 하지만 이 미세 공정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선폭을 아무리 줄여도 L3 캐시 스케일링 효과가 크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칩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선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어요. 이에 AMD는 이 L3 캐시를 적층함을 통해서 캐시 용량을 늘리면서도 칩 크기는 줄이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L3 캐시를 적층하는 기술은 뒤이어서 시도될 차세대 기술을 위한 전초전에 불과하죠. AMD는 2023년 ISSIC에서 미래에는 CPU 로직 블록 위에 D램을 적층할 것이다 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즉 현재 기술로는 D램을 로직 블록 위에 적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앞으로 기술이 무르익으면 충분히 로직 블록 위에 D램을 적층함을 통해 굳이 D램을 위한 외부 슬롯을 메인보드에 만들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더 다양한 성능을 가진 칩을 메인보드 위에 더욱더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물론 D램을 로직 블록 위에 적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하더라도 여분의 램을 장착할 수 있는 외부 슬롯이 없어질 가능성은 적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다다 잉램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로직블록 위에 쌓인 고대역 폭의 D램과 외부 D램의 조합은 강력한 CPU 성능을 견인하게 되겠죠. 실현만 된다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기술이 될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인텔의 움직임도 살펴볼까요? 인텔 또한 메모리 적층에 누구보다 진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인텔은 적층이 가능한 FERAM을 개발하는 데에 완료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5일 인텔은 여러 가지 기술을 발표했는데요. 눈에 띄는 발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삼성에서는 MBC 팻이라고 불리는 나노시트 구조를 활용한 GAA 소자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첫 번째였어요. GAA 팻이나 MBC 팻이나 나노시트가 통과하느냐, 나노와이어가 통과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은 게이트의 내면이 전극을 통과하게 함을 통해서 전자통제를 용이하게 하는 데에 있어요. 또한 이 4차원 게이트를 여러 층으로 적층을 해서 전류의 흐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도 있겠죠. GAA 팻이나 MBC 팻의 핵심은 바로 굳이 트랜지스터 집적도를 빡빡하게 가져가지 않더라도 게이트의 적층을 통해서 유사한 성능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핵심은 적층과 전류 통제에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로직블록의 적층 기술에 대해서 발표한 인텔은 이번에는 강유전체를 활용해서 AMD와 마찬가지로 로직블록 위에 메모리를 적층할 수 있는 FERAM을 개발하는 데에 성공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강유전체는 외부 전기장애 없이도 분극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로 인해 전하를 장기 저장하는 낸드 플래시의 특성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D램처럼 전송 속도도 빠른 특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D램을 로직블럭에 적층하겠다는 AMD, 낸드 플래시의 저장성과 D램의 속도를 모두 잡은 FERAM을 적층하겠다는 인텔. 과연 이 메모리 적층 경쟁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귀추가 주목됩니다. 경제를 말하다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